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네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직후부터 정말 걸은 적 한 번 없었고 매달마다 테스트기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몸 관리만 하면서 쉬고 있어요. 보통 시험관 같은 거 포기하고 있으면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은 없네요. 검사를 해보면 저나 남편이나 두 사람 다 아무 이상 없는, 병원에서도 어찌할 방도를 모른다고 하는 원인 없는 난임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알고 계시니 결혼 초반에는 아이는 언제쯤 들어서겠냐고 물어보시던 집안어른들도 이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심조심 하십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더욱 더 저에게 조심조심하세요. 두 분이 나쁜 분이거나 시월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손주를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손주 보기 싫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기다리시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시술 부작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걸 가지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주고 강요해서 제 몸만 상하고 멀쩡히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든 것 아닌가 하시면서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 1층에 공실이 나게 되면서 저한테 월세를 받지 않을 테니 거기서 뭐 할 만한 사업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몫이 좋은 곳이라 굳이 저한테 넘기지 않으셔도 세입자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아직도 제가 쉬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배려해 주신 부분인 거죠.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남편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시집간 지도 오래되었고 자식도 셋이나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말을 조금 조심성 없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듣는 사람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네와 서로 집이 가까운 편이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잘 통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교류가 잦은 편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두 사람이 한 장 걸치고 밖에 당구라도 치러 가는 날에는 꼼짝없이 신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어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듯 툭툭 꺼내는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 정도 하는 거면 들어줄 정도는 되는데 신우는 꼭 옳게, 나는 옳게가 제일 부러워.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마. 애 없는 게 요즘은 복이래. 뭐하러 애를 가지려고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신세한탄이라 생각하고 듣고 넘겨볼 수 있겠는데 가끔은 자기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건지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걸 조용히 시키려다가도 애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애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나는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 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데려가려면 사고뭉친 둘째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둘째를 붙들어 잡고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 하라고 시키는데 정말 애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데 저런 장난을 왜 치는가 싶어요. 하루는 저한테 포기하면 애가 생긴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애가 안 찾아오는 거라고 자기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저절로 생길 텐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거냐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자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볼 때마다 저러고 있으니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다고 정색을 해도 어디까지 해야 제가 화를 내려나 계속 꿋꿋하게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 하여 신우에게 말 좀 한번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시부모님께서도 나서서 말한 적이 있지만 신우는 알겠다 대답만 하고 눈치 못 챈 척 어느새 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일부러 저런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도 저에게 아이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최대한 신우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신우만 저러니 차차리 다행이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이 본인들 명의 건물에다가 저에게 세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어주신다 하니
저도 사업해본 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사 및 조사도 해볼 겸 해서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마침 시부모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도 한참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굳이 집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 퇴근 시간이 곧 되어가길래 남편을 만나 남편 차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얼굴에 화가 굉장히 많으신 듯한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 두 분 표정에 저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조심히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휙 돌리신 채 아무 말도 없으시고 시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너네가 사실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격양되어 있고 화가 많이 나신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몇 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데 대뜸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안 갖는 거냐는 말을 들으니 이유를 막론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니 하다하다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고요. 남편도 아버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고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 쓰고 있는 거 잘 아시면서 난데없이 불러 이렇게 상처를 주시느냐고 따졌어요. 따져 묻는 남편의 목소리도 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여차하면 남편도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거기에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눈물을 쏟았어요. 왜 울다가도 누가 괜히 툭 건드리면 터질 때 있잖아요. 남편의 울먹이는 말투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통곡을 하고 있고 남편도 소리 한번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울고 있는 저희 대충 수습해 주시고 무슨 일인가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신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김치를 얻으러 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은 듯 하고요. 그때 신우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서 건물 1층 공실을 저에게 무상으로 세를 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신우가 그때 시어머니께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간섭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생기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제가 신우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고 시부모님께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신우도 자기 부모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제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동안에 저와의 의리도 있고 제 남편과의 우애도 있어서 비밀을 지켜왔다고. 그런데 이젠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 중이라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시부모님의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참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의주도하게도 자기가 비밀 안 지킨 걸 들키기 싫으니 시부모님한테도 그냥 건물에 세 주기로 한 것만 철회하고 자기가 말한 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지 저에게 정말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맞냐고 그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울 만큼 울었고 이 사단이 나게 된 사건의 정황까지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는 당신의 딸, 그러니까 신우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재차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도 누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서도 뭐 어떻게 한바탕 뒤집어버리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 끊고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면서 살살 제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건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몇 달 안 보다가 어영부영 다시 만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한 동네 살고 있는 데다가 남편도 당장 집 애영 아니면 근처에 같이 술 먹고 놀 사람도 없을 테니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 말 맞다나 안 보고 사는 것 말고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지만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신우가 다 잘못한 일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다른 가족들이 제 편 들어주겠어요? 저 혼자 참아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연 보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았는지 왜 그랬냐는 제 질문에는 대답 한 번 없었고 연락 한 번 되지 않았네요.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자리 깔고 앉아서 신우 불러오라고, 신우 와서 오해 풀고 가기 전까지는 저도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말리시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곧바로 신우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도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서도 제 표정을 살피면서 최대한 저랑은 말을 안 섞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일단 식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맛있다 하면서 아양을 떠는데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제가 먼저 묻지 않아도 시부모님께서 제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신우에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화가 난 상태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우가 대답하는 태도에 따라서 일 크게 만들지 않을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뻔뻔하게도 정말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이제 걸리니까 자기를 팔아먹어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니 오히려 신우는 저 때문에 겁을 먹고 당황했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야말로 억울함에 우라가 터져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매번 이런 상황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영부영하던 남편이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여태 저희가 병원을 다니며 받은 검사 기록을 그 자리에 던졌어요. 얼굴은 잔뜩 일그러진 채로 화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우가 발뺌하지 못할 증거 앞에 깨갱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진작에 신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신우에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여러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느냐고 아주 혼쭐이 나고 있었죠. 아주버님도 이때만큼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쟤들한테 암만 애가 없는 게 불쌍하다고 해도 나는 애가 셋이나 있고 엄마의 친딸인데 어떻게 엄마는 상가 건물을 쟤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세를 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저는 애도 없으니 다시 회사 같은 거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인즉슨 며느리인 제가 딸인 자기를 제치고 무언가를 받는 게 배가 아파서 꾸민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묵직한 돌직구를 신우한테 꽂아주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주려고 했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워낙에 계획성도 추진력도 없는 못 믿어온 성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와 시부모님, 나아가서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려고 한 심보가 고약해서 해주려던 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가 거짓말했던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건물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뭐라도 하나 해줬을 텐데 네 마지막 기회를 너가 차버린 거라고 쓴소리를 하시고 더는 너같이 마음 씀씀이 나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신우를 아주버님이 겨우 수습해서 집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신우가 나가니까 집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딸 말만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거짓이 아닌 걸 알게 되었으니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은 정말 몫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시국에도 상권이 죽지 않고 활발하고 장사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요즘은 돈 벌리는 재미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혜는 아직도 시부모님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신우가 삐진 듯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신우일 텐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신우를 조만간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도 신우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와서는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네요. 이제 장사도 시작한 이래 가장 성수기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 바쁨을 만끽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몸도 다 추스러서 시술이 되었든 자연 임신이 되었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희 부부를 그리고 더불어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해줄 아이가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계획이에요. 오랜 기다림이니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